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애도의 송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에서 개정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 추가된 내용이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듣고 개정사항들 정리하시고요. 새롭게 추가된 거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재개정 이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에서요. 그 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대상에서 기존에 제외됐었죠. 기존에 제외됐었는데 어떤 것들이 제외됐었냐면은 이 불부합지가 제외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개정하면서 이 불부합지를 무엇한다? 사업지구에 포함합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뭐 뒤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용어의 정의로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지지역에서는 별도의 변환 구역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축적 개수는 제외를 해요. 변환 개수를 산출하고 변환하는데 축적 개수는 하지 않고 그냥 이동하고 회전에 대한 것만 두 번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변환을 다 완료한 후에 세계 측직의 변환을 완료한 후에 위치 검증을 하고 면적 검증을 하죠. 면적 검증에서는 10,000분의 1 되게 중요하죠. 위치 검증하고 면적 검증을 해서 성과 검사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그 변환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하고 등록을 한다. 이거 외에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에 관한 사항까지 대표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 이거는 이제 지적 측량학 교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산학 교재 말고 전산학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전산학 교재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 측량학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페이지는 지적 측량학 교재 위주로 해서 정리를 제가 지금 해드릴 거예요. 자, 지적 측량학 교재 593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그랬죠. 기존에 불부합지는 제외를 시켰지만 지금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불부합지도 세계 측직의 변환 사업지구에 무엇을 한다? 포함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개정 전에는 이렇게 됐었죠. 사업지구라고 하는 것은 사업지구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일단은 얘는 빼야 되겠죠. 세계 측직의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은 당연히 사업지역에서 무엇을 한다? 제외를 하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부합지, 집단 불부합지도 제외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이 불부합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개정 후에 사업지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세계 측직의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을 무엇으로 한다? 사업지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지구 자체가 세계 측직계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당연히 변환 세계 측직의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지역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집단 불부합지도 제외를 시켰지만 지금은 불부합지도 이제 사업지구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지구의 범위를 무엇을 했다? 확대했다라는 거. 첫 번째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변환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변환구역으로 선정합니다. 경계점 좌표등록 위치역은 별도의 변환구역으로 무엇을 한다? 선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이거예요. 변환구역은 공통점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구소삼각, 특별소삼각 지역은 별도의 변환구역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포함시킨다?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별도의 변환구역으로 선정하도록 변경이 됐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기출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기출이 됐었다라는 거. 요 지문 다 기억하시고요. 자, 요 다음 지문이 서울시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페이지 59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품질 한상 두 번째로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척계수를 제외한 이동, 회전에 대한 무엇만 변환계수만 산출하여 변환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보시면 변환 방법은 공통점을 이용을 해서 2차원 헬무트 변환 모델의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변환구역을 대상으로 변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적은 그대로 가죠. 다만 이거에다가 플러스 다만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축척계수를 무엇한 제외한 이동, 회전 변환계수만 산출해서 변환한다라는 이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니까 뭐 지방직에서도 또 서울시 구급에서도 얼마든지 또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교재 59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용어의 정비입니다. 용어를 이제 바꾸는데 우리가 용어를 변경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세계 측직의 변환 성과물 중에서 변환구역 위치도가 별지 제1호의 서식 변환구역 결과도와 명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환 결과부로 정비를 한다 이겁니다. 즉 개정 전에는요. 성과물에는 이렇게 보시면 성과물에 작성해가지고 시행자는 세계 측직의 변환이 완료되게 되면은 성과물을 작성을 하는데 1호부터 몇 호까지 8호까지 지금 3호만 보여져 있죠. 나머지 4, 5, 6, 7 8호까지의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여기서 변환구역 위치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뀐다? 변환 결과부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이 변환구역 위치도가 용어상에서 무엇으로 바뀐다? 변환 결과부로 바뀐다라는 것. 요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다섯 번째 한번 봅니다. 교재 600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 성과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이제 어떤 용어의 어떤 변경이에요. 자, 보시면은 세계 측직의 변화 성과 검사는 대행자가 세계 측직계로 변화나 성과는 누가 검사를 해요? 우리 다 설명해 드렸듯이 소관청이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 변환을 누가 했다? 지적 소관청이 성과를 변환했을 경우에는 누가 검사한다? 시도지사가 검사를 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측량자와 검사자를 달리하여 검사하여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측량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변환 수행자라고 바뀌었습니다. 측량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변환 수행자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보시면은 변환 성과의 인정인데 과거에는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재작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재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한번 보시면은
변환 성과의 방법 해가지고 허용 범위, 인정 범위를 무엇하게 되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환 작업을 무엇을 해야 된다? 재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인정 범위라고 하는 내용도 법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허용 범위라고 하는 이 인정 범위도 이것도 무엇으로 바뀌어요? 허용 범위로 바뀌어요. 허용 범위로 이렇게 바꿔서 허용 범위로 바뀌고요. 이때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이렇게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재작업을 수행하는데 단서 조항이 붙는다 그랬어요. 단서 조항.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변환 성과에 지장이 없다라고 소관청이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100분의 얼마? 5.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필지수가 변환구역 전체 필지수의 100분의 5 이하이거나 지적소관청이 변환구역 전체의 변환 성과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럼 핵심은 여기서 뭘까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다? 여러분들부터 느끼실 거예요. 100분의 얼마? 필지수의 100분의 5 이하이더라.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필지수가 전체에서 얼마? 100분의 5. 이게 만약에 시험에 100분의 얼마? 100분의 10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이렇게 재수행을 해야 됐다. 인정 범위를 초과했을 때인데 인정 범위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허용 범위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여기도 이제 수정이 안 됐는데 허용 범위로 바뀌었는데 뭐 인정 범위나 허용 범위나 우리가 봤을 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이제 허용 범위로 이제 용어가 살짝 바뀌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100분의 5 요거 기억하십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해라 이겁니다. 601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에 우리 개정 전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였어요. 지적 제조사 행정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지적 공부로 등록하기 전까지 관리해야 된다라고 성과관리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변환이 완료되게 되면은 변환 성과는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해라?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적도라든지 임야도라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엇을 하고 폐쇄를 하고요. 우리 지적에서는 보존 연한하면 전부 다 몇 년이다? 영구 보존이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된 거죠. 이 경우 기존의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폐쇄하고 별도로 영구히 보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재개정 이후에서 등록한 다음에 공고라는 부분이 더 하나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8번째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이니까 시, 군, 구가 되겠죠. 그래서 개정 전 없던 내용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게 중요하겠죠.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정 후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세계 측직의 변환 성과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하는데 20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는 공고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관련 근거, 목적, 내용, 주요 내용, 그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 시행 일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1번 관련 근거, 2번 목적 및 주요 내용, 3번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 및 시행 일자, 4번 전혀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개정 내용 내에 개정이 되거나 신설된 거 있었죠. 그래서 신설된 거 위주로, 그러니까 개정된 것뿐만 아니라 신설된 것도 꼭 정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지적 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은
지방직에서는 지적 전산학개론에서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9급뿐만 아니라 7급에서도 해마다 한 문항씩 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남들보다 이렇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또 남들 맞는데 내가 틀리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개정된 부분 반드시 잘 숙지하시고 올해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다 한 번씩 여러분들 개정된 거 체크해서 시험 볼 때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잘 문제를 풀기 바라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개정된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적 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